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전날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지난 1월 첫 환자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도 충북 청주와 제천 등에서 70대와 80대 노인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내내 매일 두 자릿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망자 상당수는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렇게 감염에 취약해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요양병원 같은 시설 등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3단계로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것에 앞서서 오늘 나올 이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과 또 어제 나온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확산세를 일단 막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요양원 입소자가 확진 하루 만인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이 80대 입소자는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동일 집단 격리된 상태에서 한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에서 확진됐습니다. 제천에서는 어제 오전 확진된 70대가 오후에 숨졌습니다. 전날 몸살 증세로 응급실을 찾아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후 7일 연속 두 자릿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2월 셋째 주 사망자는 그 전주보다 2배 넘게 많은 81명이었고 대부분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시설 및 병원, 즉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의료기관에서 노출되신 분이 40명 정도로 반을 차지하였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들은 한두 주 간격으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퇴근 후 사적 모임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정부는 오늘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고령의 기저질환자 분들이 감염으로 인해 마지막 성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단합된 멈춤과 또 대면 모임, 행사 취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도권 397명, 비수도권 184명 등 전국에서 581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밤사이의 상황을 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번 주 중반부터는 다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내일 0시부터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임이 많은 성탄절과 연말, 그리고 새해. 올해도 예년처럼 했다간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배경입니다.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4인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잠시 멀어질 때입니다. 우선 실내외 구분 없이 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이는 건 대부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금지 기간 내에 5명 이상 모이는 식사 예약을 했다면 취소하란 겁니다. 집에서 모인다 해도 집들이, 돌잔치, 회가변 같은 가족 행사를 5명 이상 모여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인 가족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가족 간 방문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그대로입니다. 예배 역시 비대면 원칙, 다만 현장 인원 20명 이내 허용이라는 2.5단계 기준을 유지합니다. 다만 교인들끼리 5명 이상 모여 공부나 친교 활동하는 건 이번 조치에 따라 안 됩니다. 이번 조치 안 지키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이에 드는 치료비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의견도 많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가 집안 행사까지 일일이 들여다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원 쪼개기 같은 꼼수로 행사를 열면 걸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불가피한 업무일 때는 허용된다는 조건도 해석하기 나름이란 지적입니다. 결국 단속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잘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기 전에 위험시설과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3-알파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거리 두기 단계만 쪼개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 2.5단계와 3단계 사이의 대책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에 3단계로 통째로 이동하기보단 분야별 지침을 다르게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며 최종 조율을 마치고 이번 주 안에 또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현실화하면 사실상 3-알파 단계가 생기는 셈이 됩니다. 이미 3단계로 갔을 때를 가정해 언급되어 온 조치들 중에선 식당 영업을 포장 판매로만 제한하고 대형마트도 생필품만 팔게 하는 방안이 이 변형 단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정부가 계속 새 대책을 고심하는 배경엔 현재 조치로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자꾸 단계를 쪼갤 게 아니라고 충고합니다. 굵고 짧은 거리 두기가 코로나 불황의 장기화를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에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계속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또 할 수 있고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하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JTBC 박민규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면서 병상 부족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집에서 병상이 배정되기만을 기다리는 확진자가 354명입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 병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심정입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대 A씨는 지난 13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남양주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과 관련됐습니다. 고혈압이 좀 있고 당뇨가 좀 있으시고 약간 치매가 있으신 거라 사실 잘못되면 이제 좀 심각하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긴 했죠. 사흘, 나흘이 지나도 병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쯤 되니까 그때까지 병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기약 없이 되는 건가 하는 이제 걱정도 했죠. 그 사이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마음을 졸였습니다. 확진 일주일째인 엊그제 병상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354명입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상은 수도권에 단 4개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3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닷새가 한 1000명대가 계속 됐잖아요. 아마 내일 모레부터 과거보다 조금 더 많은 중환자들이 계속 나오겠죠. 정부가 300개가 넘는 중환자 병상을 올해 안에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전담병원을 확보하는 한편 대형 체육관 등을 중환자 병상으로 쓰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감염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야 하는 의료진도 병상 못지않게 지금 부족합니다.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번 응시 기회를 주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고 했지만 반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의대생들은 지난 8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423명만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자는 365명이었습니다. 지난해 합격자에 비하면 1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구제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해지자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한 방송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조만간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론도 바뀌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협회 측은 오는 3월 안에 현장 배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2,700명 정도가 이제 추가로 충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간소화해서 하면은 1월 안으로 충분히 시험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시민들 반응은 아직 차갑습니다. 스스로 이제 이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기를 포기를 한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기회를 준 걸로 제가 뉴스에서 많이 봤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번복하는 게 조금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기존 입장을 밀어붙였던 의대생 다수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장면은 10분가량 생중계됐습니다. 두 번째로 승인된 모더나 백신의 접종도 미국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팔을 걷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백신을 맞은 뒤 짧은 소감을 이어갑니다. What I want to say is we owe these folks an awful lot. The scientists and the people who put this together, the frontline workers.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농담도 건넸습니다. She's had her shot earlier today. She loves shots, I know.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승인된 모더나 백신의 접종도 미국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의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조만간 모더나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영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항공편 승객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중계로 전해진 바이든 당선인의 10분간 접종 장면은 백신을 우려하는 일부 미국인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전파력이 70%나 더 높다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또 유럽이 비상인데요. 영국에서 들어오는 교통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호주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백신까지 무력화시킬 만한 변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이 공식 승인돼서 주말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승인을 권고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내려졌습니다. Today we add an important chapter in our fight against COVID-19. 앞서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에 대해 16세가 넘는 시민들에게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당초 오는 29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일주일 이상 앞당겼습니다. 백신은 일요일인 오는 27일부터 27개 EU 회원국에 동시에 보급됩니다. So vaccination can start at the same time during the European Union vaccination days on December 27th, 28th and 29th.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와 홍콩이 영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하면서 영국과의 이동을 통제하는 나라는 40개국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불안해진 영국인들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생필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존슨 총리는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평상시대로 쇼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food, medicines and other supplies are coming and going as normal.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에서 퍼지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아직 통제 가능하다며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 조처를 강조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영업에 제한이 생겨서 매출은 크게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인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 조만간 발표될 대책을 지금 당정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각각에 대한 지원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지금 있는 세금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요. 지원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식당입니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됩니다.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손님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그대로여서 남는 게 없다고 토로합니다. 이 마이너스는 너무 부족한 말이죠. 길바닥에 내앉을 정도의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임대인이라고 다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세집금 받아서 점포나 사가지고 임대료 100만 원, 150만 원 때때는 세금 빼고 뭐 하고 돈 5, 60만 원도 안 돼요. 또 세금 혜택도 충분하게 해주시면 이 갈등의 소지가 없는데 이러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소상공인의 내년 1월에 주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금을 보태주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2차 때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까지, 집합 제한 업종은 5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까지 주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늘리기 위해 세금 혜택도 한시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금은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임대인은 전체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대료를 깎아주면 집합 제한 업종은 70에서 80%, 집합 금지 업종은 100%까지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닫게 된 가게의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 소상공인의 타격이 더 커지면 임대료 지원 대책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긴급대출을 해주거나 공과금을 미루는 것은 물론 임대료를 더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인 내년 1월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지,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신문이 오늘 열리는 날입니다. 앞서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직무 복귀 판단이 신문이 열린 다음 날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언제쯤 결론이 내려질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신문의 쟁점을 최종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측은 크게 3가지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징계가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부 측은 임기제 공무원도 혐의가 소명되면 징계가 가능하고 해임이나 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에 그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은 큰 손해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기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징계를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은 집행정지에 따른 이 같은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징계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직무 배제와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징계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재판부가 징계 사유와 절차적 위법성을 따질지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기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서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신문 다음 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반면 기각된다면 2달 뒤인 내년 2월 16일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